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강대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지금 다들 수강 신청 기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들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시간표를 짜고 계신 거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개강하고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ASML 채용 담당하는 유영임이고요. 지금부터 ASML에 대한 회사 소개랑 채용 프로세스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ASML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또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펼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는 Advanced Semiconductor Material Lithography의 약자예요. 그래서 저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회사는 아니고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를 만드는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리소그래피의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본사는 네덜란드에 있고 리소는 여러분들 혹시 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전체 공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으로 그 회로를 반도체 회로를 웨이퍼에다 찍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찍어내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간략하게 한 30-4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 선배 엔지니어가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Q&A 세션을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어의 법칙 들어보셨죠? 네. 되게 유명한 법칙이죠. 한 50년 전에 인텔의 창립자인 고든 무어가 가설로 얘기했던 게 이제 법칙이 됐고요. 내용은 반도체 집적도가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라는 거고 이 법칙이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맞춰지고 있어요. 이 집적도가 늘어난다라는 거가 좀 이렇게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동일한 단위 면적의 2배 이상의 더 많은 회로가 구현될 수 있다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A4 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같은 단위 면적에 훨씬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더 세밀한 미세 패턴으로 그려야 구현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집적도가 높아지면 어떤 게 더 좋아질까요? 일단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더 많은 기능을 담을 수가 있고 또 집적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더 좋아지겠죠. 반도체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력 효율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높은 하이 퀄러티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미세 패터닝 기술을 저희 ASML이 독점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ASML이 이 고든 무어가 얘기한 무어의 법칙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이 지금 핸드폰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곳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드론이라든지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플랫폼들이 출시되고 있고 그 안에 반도체 칩이 꼭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핸드폰이 뭐 1년에서 2년 주기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번 핸드폰에는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게 있잖아요. 곧 출시될 예정 갤럭시 S에는 또 뭐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을지 또 궁금해질 것 같고 또 갤럭시 10이라고도 하고 X라고도 하는 게 내년에 아마 출시 예정인데 거긴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화면이 디스플레이로 이거 아직 가상 렌더링이긴 한데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접히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강현실, 가상현실들이 탑재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담기 위해서는 그 반도체 칩이 개발이 돼야 되고 반도체 칩을 개발하기 위한 ASML의 역할은 하이어 레졸루션이라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미세화된 패터닝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반도체 칩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이 담기도록 하고 그거로 인해서 만들어진 반도체가 탑재된 기기를 여러분들의 손에 비로소 쥐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년 뭐 새로 출시되는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계속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비로소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SM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비전입니다. 저희 비전은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도 있고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뭐 핸드폰을 계속 예를 들자면 핸드폰으로 이제는 뭐 뱅킹이나 굉장히 많은 가전기기를 제어한다는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삶의 질이 향상이 됐죠.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칩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가 돼야 되고 그거를 보장하는 생산성도 보장이 돼야 돼요. 뭐 핸드폰이 뭐 몇백만 원씩 하면 여러분들이 살 의향이 없어지잖아요. 가격 단가도 낮아져야 되고 그만큼 더 많은 정보와 기능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SML은 인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그 이바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의 미션입니다. 저희는 어드밴스드 패터닝 기술을 반도체 산업에 제공을 함으로써 조금 더 하이 퀄러티, 또 더 저렴하고 더 파워풀한, 또 전력 소모량이 더 이피션트한 그런 반도체 칩을 반도체 칩 메이커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끊이지 않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그래피는 반도체 생산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요. 공정 중에서도 빛을 이용해서 레티클에 있는 설계도를 웨이퍼에 정확하게 투사해서 정밀하게 구현해내는 기술이고요.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 업체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국내에 있고 또 TSMC 대만 업체에 있고 인텔 같은 탑 칩메이커들이 ASML 장비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매출이 90억 유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11조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매출을 거뒀고 전 세계 19,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리소그래프의 역할이에요. 제가 아까 공정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반도체 생산 공정 중에서 ASML 역할입니다. 익스포저라고도 하고 노광이라고도 하는데 저희 ASML은 노광 공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고 거의 ASML이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16개 국가에 60개 도시에 19,000명의 직원들이 있고요. 저희 한국에는 지금 2월 기준으로 한 1,1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굉장히 가파르게 직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넘버원 포토 리소그래피 생산 기업이고 굴지의 반도체 기업에 리소그래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시스템은 계속 연도가 지날수록 혁신이 되어 왔습니다. 이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파스 장비라고 해서 예전에 쓰이던 장비이고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일부 고객사에서. 그다음 트위스캔 NXT라고 하는 이머전 장비가 있고 지금 대량 양산 체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EUV 장비가 2010년부터 개발돼서 지금은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그 극자외선을 사용해서 조금 더 미세화된 7나노 이하의 굉장히 미세화된 패턴의 반도체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저희 장비를 좀 보시겠는데요. 라이트 그 레이저가 광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광원을 좀 정제하는 일루미네이션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계도가 있는 회로도가 있는 레티클 스테이지가 있고 이 광원이 레티클 투과해서 렌즈를 지나서 웨이퍼 스테이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웨이퍼 스테이지 보시면 두 개의 척이라고 하는 게 계속 움직이고 있죠.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트윈 스캔이라고도 불리는데 두 개의 척이 움직이면서 한쪽에서는 계측을 하고 그래서 어느 위치에다가 찍어야 될지를 판독하고 나머지 한쪽에서는 실제로 노광을 하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진동이라든지 뭐 정확한 부분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비는 EUV 장비는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양산 체제에 쓰이고 있는 이머전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반도체 칩을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글 레이어가 아니고 보시면 이제 한 바퀴 또 회전을 할 건데요. 이렇게 아파트처럼 층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이 정확한 위치에 온라인 되도록 하는 오버레이 기술이라든지 저 회로 선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오차를 줄이고 하는 기술들이 지금 저희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죠. 각 회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 반도체 생산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잠시도 쉴 수 없고 반도체가 시간당 목표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저희 장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 텔 트랙 장비가 있고 PR을 하는 트랙 장비가 앞에 있고요. 이건 텔 장비입니다. 저희 장비가 아니고 ASML 트윈 스캔 장비가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트롤로지 계측을 하고 그다음에 찍고 그다음에 디벨롭 현상을 거쳐서 일드스타라고 하는 곳에 다시 한번 검수를 합니다. 매저를 하고 그럼 한 레이어가 쌓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화면에서 여러 레이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면 그 레이어가 탑재가 되는 겁니다.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 때 정확한 위치에 얼라인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리소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데이터를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를 쌓고 있고 이제 엔지니어 분들은 직접 이 안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문제를 분석하고 뭐 디버깅을 한다거나 트러블 슈팅을 하는 것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플랫폼 계속 발전해 왔는데요. 2015년에 트윈스캔 NXT 이머전 장비고요. 웨이브랭스라고 하는 빛의 파장인데 여러분들 빛의 파장이 줄어들수록 더 미세한 패턴이 구현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즉 어떻게 보면 붓의 굵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가는 붓을 사용하느냐 굵은 붓을 사용하느냐. 굵은 붓보다 가는 붓을 사용하는 게 당연히 더 미세하게 패턴을 구현할 수 있잖아요. 빛의 파장이 이때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멀전 장비에서는 193나노미터고 해상도가 38나노미터 이하고 프로덕티비티는 1시간에 275장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비는 NX2 EUV 장비고요. 지금 보시면 웨이브랭스 파장이 아까 193에 비해서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13.5까지 줄었습니다. 그만큼 더 미세화된 7나노 이하의 공정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그 웨이브랭스를 획기적으로 줄였고요. 프로덕티비티는 시간당 125 웨이퍼인데 이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광원이 변화되어 왔어요. 기술 혁신인데요. 이 부분이 가시광선이고 극자외선 부분에 있어서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릿 13.5 나노미터까지 왔습니다. 193에서 13.5 나노미터라는 파장을 이용함으로써 더 미세화된 패턴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멀전 장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멀전 렌즈예요. 그래서 지금 물방울이 형상화된 거 실제 렌즈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렌즈가 있고 웨이퍼 사이에 워터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모아서 정확하게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액침 기술인데요. 지금 이 물이 만약에 뭐 좀 물방울이 튄다거나 아니면은 좀 열이 발생해서 증발을 한다거나 뭐 좀 뒤틀린다거나 아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물이 좀 그 물을 제어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겠죠. 그래서 에어를 쏘아서 물의 형상이 제대로 잡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의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멀전 장비가 이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보실 거는 EUV 장비입니다. 그래서 EUV 장비는 아까 그 이멀전 장비 렌즈가 있는 거랑 조금 다르죠. 반짝반짝하고 있고 빛이 반사경을 통해서 반사가 되면서 웨이퍼 땅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크기는 굉장히 커요. 한 고속버스 한 대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장비고 굉장히 복잡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플라즈마라고 하는 EUV 광원을 제너레이트하는 거를 형상한 모형이에요. 주석이 1초에 5만 번이 떨어지고 그걸 프리펄스라고 하는 게 치면 조금 넓어지는데 그걸 CO2 레이저가 때려서 콜렉터가 모아줍니다. 그럼 앞으로 CO2 광원, CO2가 친 그 소스 빛이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플라즈마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그 제너레이터예요. 그 광원을 발생시키는 제너레이터.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 복잡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계가 굉장히 복잡한 장비라는 것을 이 사진을 보시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라즈마 광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플라즈마 광원의 특징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뭐 광학 전공하신 분이나
플라즈마는 공기에 흡수가 잘 돼요. 조금도 앞으로 가기 어려울 정도 바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진공 상태의 챔버를 이용하고 또 반사경을 사용해요. 아까 보신 것처럼 렌즈를 투과하다 보면 또 에너지 손실이 있겠죠. 그럼 처음에 소스 파워가 웨이퍼까지 도달하는데 손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여러 개의 반사경을 반사하면서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반사 거울이 얼마나 이렇게 평탄하냐, 평탄도를 보시면 반사경이 우리나라라고 치면요, 그 요철이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튀어나온 게 1mm, 우리나라 산의 높이가 1mm라고 보시면 돼요. 반사경 전체가 우리나라면 튀어나온 게 1mm밖에 안 되는, 그건 굉장한 거죠.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 정도로 평탄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반사경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소스 파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너무 많이 튀기면 또 로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적게 튀겨야, 얼마나 적게 반사가 돼야 에너지 손실이 적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진공 챔버, 진공 백큐음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기 중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진공 상태를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은 파티클이 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공기 중에 둥둥둥 떠 있겠죠. 공기가 아니고 진공 상태니까. 그럼 그 부분이 레티클에 같이 찍히면 안 되잖아요. 아까 주석 때리는 거 보셨죠? 5만 개. 그러다 보면 파티클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주 미세한 파티클이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또 흡수하게 해내는 그런 기술들도 중요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V가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는지를 여기 이 장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기존의 그 액화 아르곤 193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사용을 하면 미세 패턴을 그려내기 위해서 여러 번의 공정이 필요해요. 67번 이렇게까지 더블 패터닝, 쿼드 패터닝 등등을 통해서 미세 패턴을 구현할 수 있었다면 EUV로는 싱글 패터닝, 싱글 익스포저를 통해서도 충분히 더 미세한 패턴을 구현해낼 수가 있어졌습니다. 공정 개수가 많아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돈이 많이 들겠죠. 돈도 많이 들고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단가가 높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기기들에 다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복잡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아지고, 또 오버레이 같은 정확하게 얼라인하지 않아서 틀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제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단순해질수록, 공정이 단순해질수록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EUV를 통해서는 싱글 익스포저를 통해서도 더 미세한 패턴을 구현할 수 있고 공정에 따르는 비용도 적게 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UV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한 대당 한 1,500억 정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반도체 칩 메이커들이 EUV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희 ASML은 이렇게 세 가지 이미지와 모델링과 매저를 통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미지 부분이고 찍는 부분, 그 앞단과 뒷단에서 이미징을 위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실제로 패터닝이 제대로 웨이퍼에 찍혀지는지를 한번 모델링을 해서 검증을 하고,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미징 부분에서 찍고, 그다음에 매저단에서는 한 번 더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HMI나 일드스타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제대로 찍혔는지를 검수해서 이 세 가지 축을 유기적으로 연동하면서 반도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코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